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앞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가 반발하면서 당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청 충돌이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 법안에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모시고 현재 여당 내의 분위기 등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실 반대표 던지기 굉장히 용기가 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뭐 용기까지는요, 뭐 그냥 소신껏 한 거죠, 뭐. 어떤 소신입니까? 이건 정말 위헌적 요소가 많거든요. 처음에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받아봤을 때, 네. 전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 시행령은 그냥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국회는 법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행령이 법에 조금 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걸 예. 좀 고쳐라고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너 이렇게 고쳐라. 안 고치면 안 된다. 네. 그대로 보고해라.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죠.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아까 이상민 지금 법사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난 뭐 국회 따로 행정부 따로 법원 따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집합처럼 걸쳐 있어서 상호 견제를 하는데 그렇게 무자르듯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아유,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장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요새 그러지 않아도 국회 쪽으로 자꾸 힘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 이 시행령까지 국회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하면은요. 네. 행정부 정말 힘 못 씁니다. 국회에 완전히 종속되게 되거든요. 저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그렇게까지 신뢰할지 제가 거의 몸을 담고 있지만 네. 정말 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신데 네. 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이론적으로도 뭐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지만 아주 정말 현실적으로요. 예. 자, 이걸 누가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시행령이 법에 위반되는 줄을 누가 그거를 알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판단할 것이냐. 판단을 할 건지 말은 좋잖아요.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되면은 그 맞도록 뭐 요구한다 하면 뭐 그럴 듯해 보이긴 해요. 네. 근데 과연 누가 어떻게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그 이건 답 안 나오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요. 그런 네. 거죠.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위헌 법률 같은 거 하나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평균 한 건 처리하는데 1년 4개월이 걸립니다. 그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한 건 처리하는데 1년 4개월이 걸리는데요. 이제 시행령이 한 10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거를 갖다가 이젠 아마 이렇게 될걸요. 야당 의원 중에 누가 무슨 시행령 하나 저 이상한 게 있다더라. 그러면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행령 이거 문제 있으니까 고치시오 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문제 있는 시행령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임된 법률의 권한을 좀 위배된 것 같으니 안건을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심사권이 있으려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 체제가 갖춰져야 돼요. 법원이 그 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행령 같은 건 대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국회는 법 만드는 곳이에요. 시행령을 갖다가 심판하는 곳이 아니다. 심사하고 논의하고 하는 곳이 아니다 말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정쟁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있다. 그러면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행정부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좀 강하게 시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게 정말 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뭐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그냥 뭐 대충 그렇게 뭐 없는 말 하시거나 그냥 뭐 괜히 말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 좀 결기가 느껴지는 게 뭐 뭔가 좀 조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 의원님께서도 표결에 참여하셨지만 211명, 지금 3분의 2가 199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3분의 2의 절대 다수를 넘은 법안인데 사실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이 올 것이다. 결국 그거는 여권 내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물론 그렇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예. 법이 통과될 때 우리가 아주 밤을 꼬박 새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3시 반에 했죠. 네, 그래서 그 의원총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때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김무성 대표님이나 이분들의 입장은 그래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국회법이 이렇게까지 위헌적 요소가 큰지까지는 사실 미처. 제대로 아주 면밀한 검토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저도 뭐 발언했습니다만 이거 좀 위헌이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위헌인 법을 우리가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냐. 네. 사실 그런 입장이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죠.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밤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쪽에서 이거 뭐 한 글자라도 바꾸면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뭐 버티니까 결국 그걸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뭐 타협을 하게 된 그러면 거죠. 위헌적인 논란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켰다.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저 위헌이라는 점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면 예. 우리도 다시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돌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3분의 2 이상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가결된 법안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되돌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요, 당장 빠른 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행사해서, 거죠. 예. 거부권 행사에 하면은 이제 법이 공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행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걸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국회에서 굳이 그거를 다시 의결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위헌성이 있는 거를 네. 이제는 알면서까지 우리 새누리 여당에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전 그러면 의문이 있는 거죠.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이것만 하고 국회가 종료된다. 그럼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될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말 그대로 산적해 있는데 그러면 야당이 또 이제 대응 안 하겠다. 뭐 법사위원장 나 이제 앞으로 버튼 안 누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항상 이 문제예요. 이 사건은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항상 연계. 이거 만약에 거부권 돼서 넘어오면 앞으로 모든 거 협조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뭐 아이들 뭐 투정 부리는 겁니까? 국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저 국회법이 그 야당으로서는 네. 뭐 억울하고 부당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거부권까지 행사되면 부당한 점이 있다고 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하겠다? 방기다. 책임 방기다. 뭐 국민들 뭐 민생과 관련된 법안 뭐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그냥 안 하고 뭐 그냥 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니죠.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왔어요, 야당이. 근데 사실은 어제 이제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현실이 있고 여기에서 여당만 청와대만 하고 싶은 것만을 하려고 법을 추진할 수는 없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협상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얘기 이제 많이 저도 들었는데요. 예. 또 이거 제가 반박하면 그 우리 원내 수석께서 좀 뭐 서운해 하시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너무 그렇게 그동안 우리 야당한테 당하고도 당했다. 아직도 그거를 잘 모르나 봐요.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뭐 네네. 그렇죠. 물론 시행령을 이거 고쳐라고 하는 거를 야당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네네네. 우리가 더 다수당이잖아요. 네. 같이 합의를 해야지만 고치니까 지금 원내 지도부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혼란이 안 생긴다. 우리가 중심 지키면 된다. 그날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 의총에서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예.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야당이 그렇게까지 신사적인 아주 합리적인 야당이 아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한 손엔 국회 선진화법, 이제 또 다른 한 손에는 시행령 수정권까지 갖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각 상임위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 그거는 고칠 게 아니야. 이거 괜찮은데 야당이 그럴 겁니다. 이거 안 고쳐주면 민생법안 협조 못합니다. 모든 데서 이런 식으로 뭐 그냥 터져 나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전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이다. 딱 벌써 이게 지금 기후가 아니고요. 네. 벌써 이거
거부권 돼서 넘어오면 다른 거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네. 지금 추상적으로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러는데, 자, 당장 지금 문제가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잖아요. 네, 이번 달부터 논의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냥 특위, 진상조사 특위는 120명 이내에서 조직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정원이요. 법에는. 네. 시행령에 가서 조사 1, 2, 3과장을 두고 1과장은 검찰 수사 서기관으로, 2과장, 3과장은 별정직으로 민간인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야당은 그 1과장이 검찰 수사관이라는 거가 이게 법에 어긋났다고 이거를 바꿔달라고 성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게 법에 위반되는지 맞는지 누가 좀 애매하죠. 네. 법에는 그냥 두 120명 사람이 이내로만 돼 돼 있어요. 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행정부에 가면 행정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3명의 과장 중에 1명 정도는 조사 베테랑을 좀 시키자. 예.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민간인으로 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자고 행정부가 판단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야당에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우리 여당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당장 이렇게 돼요. 네.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 서기관이 오면은 이 세월호 유족들 뜻대로 안 움직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다 네네. 민간인으로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건건이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계속 시끄러워질 거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문제입니다. 예. 사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대통령 청와대의 정부의 입장과 또 여당 내의 또 지도부와 또 뭐 이른바 얘기하는 뭐 친박계 의원들 또 네. 내부의 의견이 다르고 네. 또 야당의 또 반대도 현실적으로 있고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 네. 잘 풀어가야죠. 잘 풀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친박계 새누리당에서 친박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3년 전에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덕 안 보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친박계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좀 제발 따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이 물론 좀 있습니다. 이분들 그 힘든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고도 잘했단 소리 별로 못 듣고 고생했단 소리 못 듣고 계속 지금 뭐 국회법이 뭐 위헌이니 아니니 이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조금 서운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네. 좀 얼굴 뵙기가 좀 미안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끼리 지금 공무원 연금법 이거 하기 위해서 좀 뭐 이렇게 됐지만 이제 위헌인 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는 없지 없다. 않냐. 그거는 그냥 정말 원칙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청와대에서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네. 이 지도부도 좀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우리도 이렇게까지 갈 줄은 생각 못했는데, 예. 뭐 헌법 교수들도 그렇다 그러고 뭐 정부 법무부에서도 좀 문제가 많다 그러고 청와대에서까지 네. 그야말로 또 얼마나 고심을 하셨겠습니까? 네. 이종걸 대표는 뭐 대통령 보고 헌법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헌법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미 네. 고민해가지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뭐 본인 뭐 여러 가지 참모들의 총괄적인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겠죠. 당연하죠. 네네네. 당연하죠. 네.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와서는 정말 거시적으로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다. 어렵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세워서 가자.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이 사실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걸려가 있는데 또 그렇게 원점으로 거슬러 가다 보면 야당과 또 한번 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야당과의 격돌은 뭐 어차피 감수해야 되는 된다. 거고 예. 오히려 여당도 협조를 안 하는 게 조금 걱정일 수 있겠죠. 네네. 청와대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우리도 협조 못 해요 하면서 막 황교안 총리 지명자를 우리 여당에서도 만약에 공격할 수 못하는 있는 네. 이런 게 뭐 조금은 걱정되는데 네. 우리가 무슨 그야말로 뭐 아이들 뭐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을 논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거고 네. 조금 뭐 서운한 게 있고 하더라도 네. 이 지금 몇 달째 공석 중인 총리를 할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게 된다. 네. 사실 이제 총리 벌써부터 사실은 이제 이틀 해야 되느냐, 3일 해야 되느냐
여야가 또 벌써 감정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네네, 뭐 물론 그러시죠. 사흘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저 직접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그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황교안 저 지명자는 청문회가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이미 법무장관한테 한 번 다 이걸 해봤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통과했던 분인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하루 더 하자. 아주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우리가 세게 간다. 벌써 이런 메시지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좀 아니죠. 예, 하다가 네. 관례와 정해진 대로 좀 이틀 뭐 하다가 정말 이 시간 내에 못하는 게 뭐가 자꾸 나온다 그러면 한번 미진하다면? 더 하자고 하면은 그거야 뭐 우리가 굳이 여당에서도 말릴 이유는 없지만 처음부터 저런 식으로 하면은 벌써부터 앞날이 뻔히 예고가 되는 겁니다. 걱정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요. 또 하나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증인 문제도 사실 보통 뭐 청문회라든가 등등 뭐 국정조사하면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뭐 제일 하는데 벌써 윤석열 지금 대구지검 고검 검사로 계시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네. 뭐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 뭐 국정원 사건 가지고 이제 마찰 빚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유 그거는 좀 아니죠. 윤석열 검사가 어떤 분입니까? 그 검찰 내에 있으면서 그 원세훈 사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황교안 장관하고도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인데 그 양반을 굳이 청문회 증인으로 하겠다. 이거는 그 종전 직장의 상관으로 또 그 부하 검사로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완전히 이제 싸움을 한번 시켜가지고 네. 그런 좀 볼썽사나운 꼴을 보이겠다. 야당으로서는 뭐 아주 우리나라의 이런 발목 잡기 야당다운 창피죽이다. 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정말 나중에 어디 증인 나오거나 뭐 하거나 전혀 뭐 그렇다고 뭐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없지만 예, 뭐 그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그 검사가 처리했던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김용판 청장 무죄 확정됐고요. 네. 원세훈 씨도 지금 무죄 유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네. 벌써 그게 정치적인 공세로 끌고 가고 망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건 좀 부분은 곤란하죠. 곤란하다. 네.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게 사실은 우리 김 의원님도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신데 황교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 17개월에 16억 원, 그럼 약 한 달에 한 1억 원 정도를 받으신 건데 전관 예우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뭐 상상하기 좀 힘든 금액인데요. 그런 분이 부정부패 척결에 선봉에 나서겠다, 적임자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또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제 편들기 해가지고 또 저만 이제 또 안티 세력들 엄청 늘어날 판인데요. 네네. 이렇게 좀 보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 저뭐 자본주의 국가 맞죠? 돈 많이 번 거 자체가 무슨 큰 잘못한 거는 아니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분이 그만한 그 검찰에서 지금 뭐 이렇게 총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또 실력과 경륜을 인정받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를 할 때 저 보수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는 어떤 이런 국민의 법 감정 이게 물론 중요합니다. 좀 너무 많이 받았네. 네. 우리는 이렇게 참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지만 그분이 지난번 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전관 이유가 있었다거나 무리한 뭐 사건이 있었다거나 하나도 드러난 게 없었거든요. 네. 본인이 나와서 뭐 풀어야 될 매듭이겠죠. 제가 여기서 더 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